이재명 대표랑 윤석열이 비선회담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 비선 비공식 특사 라인을 가동해서 회담을 준비했다는 내용인데요.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이 사람이 윤석열 옆집 사는 사람이었나 봐요. 네. 이 사람이 준 책도 버리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책을 주지 마. 아, 나 갑자기 이 비선회담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 진짜 믿고 있는 사람 맞을까? 하여튼 함성득이랑 임혁백이라고 예전에 이제 민주당 공관위원장을 했던 사람이죠. 고려대 명예교수 이 두 사람이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내용들을 보니까 이 내용들 중에 여러 가지를 윤석열이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한테. 뭐가 있었냐면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수사 이거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었던 거지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래서 내 가족도 다 수사를 받았으니까 너랑 나랑 같은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대화를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대선 때는 경쟁자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지 않느냐.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만큼 국정의 동반자로 돼야겠다. 나는 단임 대통령은 끝나지만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생산적 정치로 가면 이 대표의 대선에 도움이 될 거다 하면서 대선 앞으로 대선 주자 될 건데 그거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식의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재명 측도 그렇고 윤석열 측도 그렇고 그런 비선회담은 없었다. 공식 루트를 통해서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입장을 낸 상황이긴 합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좀 나눠볼까요? 근데 권영세가 등판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네, 비선 회담 논란에 대해서 영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어허. 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이제 사전 협의가 몇 차례 이루어지다가 잘 안 돼서 이제 뭐 직접 만난 거 아니겠냐 이런 비선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실제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도 네. 갑니다. 근데 이게 둘이 황당했던 게 지금 명사회담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사실은 내가 주역이었어라고 네. 그 며칠 안 돼가지고 한국일보랑 이제 대면 인터뷰를 단독 네. 보도를 한 거죠.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그 전략들이 가동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정신이 나가가지고 갑자기 나의 공을 그 인정받으려고 했다기보다는 누군가의 전략에 의해서 이 비공개 회담이 비공개 이 특사 라인이 있었다는 거가 공개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이게 공개가 됐을까 갑자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이제 윤석열이 뭐 국무총리 인사 추천하고 뭐 한라인 구축하고 여야정 협의체 만들겠다 이러면서 비서실장 그 대선 가도에 불편하지 않을 사람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네.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거가 이제 밝혀지고 나서 국힘당의 어떤 게시판이나 이런데 엄청나게 지금 윤석열 뭐냐 출당시켜라 한동훈을 견제하다니 막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을 쳐내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일부러 뿌린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재미난 게 그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그 반응들이 너무 좀 재밌더라고요. 윤석열은 민주당의 트로이 목마다. 보수 괴멸자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윤석열 때문에 극우가 망한다. 윤석열 때문에 국힘당이 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총선 즈음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을 출당시키고자 하는 어떤 작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박근혜 때도 박근혜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론이 악화되니까 자유한국당이 박근혜를 출당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이 걷잡을 수 없는 탄핵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살아남을 길을 모색한 건데 지금 윤석열에 대한 이 걷잡을 수 없는 민심을 느끼고 국힘당과 극우 세력이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누수 현상도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코너에 몰리긴 몰렸나 봐요. 이 대화 나눈 내용이 굉장히 그 보수층에서 보면은 황당한 거잖아요. 그쵸. 이재명한테 모든 그 뭐 결정을 넘기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저것 네. 물어보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까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 대화를 보면은 골프 치러 가자고도 했잖아요. 골프 회동이랑 부부 동반 모임을 하자 그랬나? 네. 네. 아니 언제는 피의자여가지고 만나지를 않겠다고 하더니 그러니까요. 세상 다시 없는 절친이 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이재명이 그 이재명 대표가 단칼에 다 거절을 한 것 같아요. 이건 뭐 말도 안 원칙적으로 되는 이야기를 소리니까. 했고. 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움직임들이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앞으로 협치와 공치 개념으로 계속 이 전국을 돌파하려고 하려는 시도들 이게 보수층에서 물밑 작업으로 쭉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임혁백. 네. 성함이 어려워요. 임혁백. 이 사람이 협치를 넘어 공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예전에 박지원이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치 완전 공동정권을 구성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물타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 세력에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윤석열을 탄핵시키지 말고 적당히 시간 좀 벌고 3년 정도 좀 이재명에 대한 공격은 좀 무마시키면서 이 정도로 기다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가 대권 주자가 되고 보수층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협치와 공치를 주장하면서 이 윤석열 탄핵 정국을 엎으려고 하는 시도들 이런 게 보이는 거거든요. 네, 또 하나 좀 우려스러운 거는 유승민의 발언도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을 하나로 묶어서 사법 리스크 동지가 됐느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협치로 이재명 대표의 운신의 폭을 좁히려고 하는 것처럼 윤석열에게 더 씌워지는 이 잘못된 행보들에 대한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더 씌우려고 하는 이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측면, 이제 국힘당에서 윤석열을 출당시키려고 하는 움직임,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 국면으로 이재명 대표를 몰아가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을 한 세트로 묶어버리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어젠가 그저께 그 이재명 대표 입원했잖아요. 오늘부터 입원해가지고 그 수술을 받는다고 하던데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 전화를 했다는 네, 거예요. 이때 구축한 한 라인으로 보여집니다. 전화번호도 저장해놓고 수시로 전화하겠다 그랬어. 이걸 봤을 때는 윤석열이 계속 이거를 자기 바운더리에 이재명 끌어들이고 싶어 네. 하는 것 같거든요. 이용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여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다행인 거는 이거 자체는 이제 영수회담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거에 대한 결과로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15분 동안 진행을 하고 했으니까 네. 아직은 이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임혁백 교수가 공치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주장에 이재명 대표가 공감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사실은 뭐 옆에서 어르신이 주장을 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취지일 텐데 이걸 와전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이런 협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계속 이제 주변에서 잘 봐야겠다 수박으로 변질되지 않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 굉장히 위기에 내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굴욕적으로, 이렇게 저자세로 뭔가를 요구하고 부탁하고 이럴 정도로 어쨌건 정권 내 위기의식이 팽배하다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으로 틈을 주지 말고 몰아쳐야 된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걱정이 되는 거는 이런 시도들에 말리면 안 되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게 제일 답답했던 거거든요. 너무 신사적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단칼을 끊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걸 못했던 이유가 적당히 이제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얘기도 좀 잘 들어주고 뭐 이렇게 이 조율하고 그래서 윤석열을 못 잘랐던 거잖아요. 그때 당시 갈등이 있으면은 우리 편을 쳐내고 적들의 얘기는 되게 잘 들어주고 적폐들의 얘기는 잘 들어주고 근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정치가 가면은 국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더 강력하게 민심을 굳건히 받들어서 싸우시라 이런 요구들이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판단 잘 하실 거라고 믿는데 윤석열의 이런 공작 시도들 앞으로 계속 올 거다. 아마 전화가 부재중 통화가 한 100통은 찍히지 않겠냐 집착남. 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강경하게 좀 싸워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저 윤석열이 원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기 때문에 협치를 할 수 없는 국면을 스스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그 분노에 거의 매일매일 기름을 붓는 것 같아요. 사실 최현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앞에서 말하긴 했지만 2달 먼저 가석방 해주는 게 무슨 일이라고 이 가석방을 해가지고 국민 여론에 불을 지릅니까? 오늘 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굳이 해가지고 국민들을 열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스스로가 이 탄핵 국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협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하나 걱정되는 게 요새 또
25만 원 지원금 문제를 김건희 특검보다 먼저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목소리가 민주당 일각에서 또 나오고 있나 봐요. 이런 것도 저는 사실 25만 원 지원금이 시급하고 합의가 더 먼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맞긴 하지만은 아무튼 합의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강공을 계속 해야 된다. 김건희 특검이든 뭐 25만 원 지원금이든 뭐 하나 늦출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것도 25만 원 그것도 윤석열 쪽에서 요 정도는 합의해 줄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쪽으로 한번 돌려가지고 해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물밑으로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네. 겁니다. 이거를 어영부영 흐지부지 만들려고 하는 작자들. 그럼 우리가 그거를 하나하나 잘 찾아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